진하게 통하는 유아 교육, 정보, 수다쇼. 찐맘 톡! 네, 찐맘들과 함께하는 솔직한 리뷰와 그리고 고급진 육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첫 방송 나가고 나서 굉장히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요. 이번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찐맘톡과 함께하는 육아 정보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MC 초보맘 도와 엄마표 영어 전문가 명돌맘 초등학교 교사 프로맘 백다은쌤 합리주의 교육 전도사 이슬쌤 유아 창의수학 연구개발자 우리의 고혜영쌤 아이들의 아이돌 제인 언니 네, 찐하게 통하는 유아교육 정보 수다쇼 찐맘톡. 지난 시간에 저희 그 리딩 매직 소개해드렸잖아요.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좀 한 주도 어떻게 지낸지 궁금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활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전해 들은 거 같이 전달하면서 많이 소개를 하는 한 주였습니다. 아, 소개를 해주셨군요. 네네네. 우리 영돌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한 주 동안 너무 재미나게 했고 원래 이 리딩 매직에 대해서 그냥 재밌다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단점이었나? 그게 장점이었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좋았었어요. 더 재밌었고. 어떠셨어요, 다은쌤? 잘 지내셨어요? 일단 뭐 저는 아기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또 유치원에 가고 있는 아이들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연령에 맞게 이런 좀 어드바이스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돼서 저도 더 공부 많이 하고 여기서 또 말씀 많이 듣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수랄라쌤, 네, 항상 밝으시죠?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공통적으로 리딩 매직에 대해서 이제 주변 엄마들하고 얘기 많이 나눴고 오히려 저는 육아에 대해서 조금 살짝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지난주 한 주 영혼이 털리는 주였던 것 같아요. 이거 찍고 나서 학교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택을 안 떼고 치마를 입고 간 거예요. 상표 그냥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지 해서 또 갔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아침에 바지를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팬티도 같이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노 팬티를 유치원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정신줄을 우선 붙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토크할 때만이라도 정신줄을 꽉 붙잡고 토크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어요. 네, 가출하면 안 되니까요. 네. 우리 제인 언니, 네, 주변 반응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스위스 할 때는 막 춤추고 막 익살스럽고 아, 막 이랬는데 맞네. 지금 옷부터 굉장히 단아하잖아요.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봤다고. 네, 또 오늘 찐맘톡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아이템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아이템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데요.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네, 빨간 펜 창의융합 영재 스쿨이라는 교재입니다. 우리 아이를 스마트한 독서 영재로 키우는 답이 있다.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창의적인 독서 프로그램 빨간 펜 창의융합 영재 스쿨. 네, 들어보셨나요? 빨간 펜은 좀 들어보고. 빨간 펜 교원은 많이 들어봤는데 창의융합도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전집을 집에 뭐 구매를 하거나 활용을 안 하는 저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받아보면서도 궁금하기도 했고 좋았어요. 아무튼 받아보고 나서 조금 많은 걸 배웠죠. 그 전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럼 이 아이템은 우리 제인 언니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 펜 창의융합 영재스쿨은 앱을 들어가면 아이가 날마다 읽어야 하는 책을 알려주는 교재예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책과 태블릿을 같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책을 30분씩 꼬박꼬박 하루하루 볼 수 있도록 개별 맞춤 독서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독서를 다 하고 나면 아이가 읽은 책의 내용과 주제를 분석해서 연계 도서까지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계 독서로 이렇게 폭 넓은 독서와 상상력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는 이 책 교재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어메이징해요, 어메이징해요. 이 아이템은 사실은 교원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마트나 뭐 아파트만 가도 빨간 펜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 독서 영재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템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들어보셨나요? 활용해 보시니까. 이게 교원, 빨간 펜 이렇게 들을 때는 평소 생각하던 이미지였는데 그렇죠. 창의융합이라고 그 단어를 접한 다음에 굉장히 어떤 책이 올까 기대감이랑 나한테 어려우면 어떡하지? 아이한테 어떻게 써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책을 딱 받아봤을 때 그냥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책이어서 오히려 전 좋았어요. 이게 되게 창의융합이라 그래서 되게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걸로 그렇게 창의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저 탭에 해주시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런데 창의성에도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창의성이요? 그 창의성 아닌가요? 창의성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적어도 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맞아요. 어른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영역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창의성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빅 C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인물 떠오르세요? 위인 중에서도 스티브 잡스 맞아요.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어렵네요, 다빈치나 아인슈타인 흔히 말하는 이제 넘사벽 네. 넘어갈 수 네, 없는 넘어갈 그런 수 인물들을 없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인물들은 특히 영역 간의 막 경계도 막 뛰어넘으면서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제인 언니나 지금 이렇게 유튜브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창의적이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종류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프로-C라고 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 창의성도 모두 다 그 창의성의 범주에 속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틀 C, 미니 C라고 해요. 이름부터 뭔가 좀 작고 네, 앙증맞는 네. 걸 주잖아요.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동시를 쓴다거나 그리고 그걸 뭐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한다거나 자꾸 제인 언니를 보게 되네요. 율동하시잖아요. 제인 언니죠. 그쵸? 네. 한번 흔들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안에 이미 어떤 다양한 아이들은 스토리텔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창의성을 다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접하는 책들이나 뭐 아이들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자기 안에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발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연 속에서 뭐 갯벌에서 이렇게 아기가 처음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감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꽃향기를 맡고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중요한 창의성 교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창의성 했을 때 너무 겁부터 먹고 지네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창의 융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창의 융합, 창의성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좋은 아이템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하시는 엄마들. 그렇죠? 엄마들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거 활용해 보시니까? 우선은 또 제가 또 아이가 고 나이대다 보니 이제 같이 함께 활용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아, 몇 세지요? 지금 9세와 7세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생이 하는 거랑 이제 유치원생이 하는 거랑 같이 봤을 때 우선은 이게 이제 이 책만 저희 아이들이 막 책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그런 독서를 다 섭렵하는 다양한 과목을 섭렵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 편식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독서 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독서 편식이 있는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사회 쪽, 오히려 저희 아이들은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
막 이런 쪽에는 그렇게 그닥 크게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사회문화 쪽도 이 패드 요거를 통해서 조금 재밌게 고마워요.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조금 거부감이 없이 그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패드 보여주셨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불국사의 새 식구, 이 불국사의 새 식구 같은 거 이거 사회문화인데 아이들이 그냥 이 책을 봤을 땐 그닥 관심이 없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왜 터치가 그래서 이제 독서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사실 이때는 독서를 처음에 안 했어요. 네, 독서하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 시간만큼 재서 원래 읽어야 하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걸 넘어가 줬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궁금해지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 앞으로 넘어와서 책을 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또 그 영상을 보고 하는 게 이 맞추는 재미, 그리고 저희는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 승부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둘 다 먼저 맞추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제 활용도 그리고 연계 도서까지 보여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집으로 먼저 좀 책을 보고 그리고 독후 활동을 한다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설명은 왠지 이슬 쌤이 좀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이슬 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가 저는 5살이에요. 그래서 유아 때 보던 책에서 글밥이 조금 많아지는 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 뒷부분에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해보세요라고 뒷면에 가이드를 해놓은 책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아무래도 책 한 면에 그게 써 있을 때는 제한적이고 부모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 부모님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책도 읽은 다음 그거 외에 실물 영상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그것들을 아이가 그냥 그 영상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캐릭터 둘이 나와서 만화처럼 쪼잘쪼잘 막 설명해 주니까 아이가 되게 집중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영상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잘 했는지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학습하는 부분이 그냥 문제만 딱 맞히는 게 아니라 뭐 게임처럼 내려봐서 실문 카드가 나오게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녹음 같은 거를 눌러서 아이가 하면서 말해보면 자기가 대답한 걸 다시 들을 수도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그 뒷면에 가이드 딱 한 장 주는 거랑 이렇게 영상부터 쭉쭉쭉 해놓은 거 자체가 저처럼 저 혼자 있으면 절대 이렇게 창의융합적으로 독후 활동을 못 해줬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딱 다 나눠서 체계적으로 잡혀놓으니까 되게 괜찮다 하면서 저도 약간 이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사실 이런 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엄마들이 이런 큰 전집이나 돈이 조금 많이 크게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것들을 사게 되면 샀다가 아이들이 안 보면 어떡하지? 그럼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니까 또 다른 반응도 있었나요?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집도 잘 모르고 창의 유감을 막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받아봤을 때 창의 융합이라고 해서 말은 혹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주변에서 창의 융합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되게 좋다 하고 딱 받았어요. 근데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의 융합이 거창한 게 아니구나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창의 동화 책도 막 넌픽션이나 비문학 이런 쪽으로 막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막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받아보는데 첫 권이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스토리가.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불국사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또 그 불국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또 뒤에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는 딸 아이고 전혀 넌픽션 이런 쪽 지식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신경을 써서 읽혀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딱 들이밀려고 하면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뒤에 활동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이라든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넘어가지만 더 좋았던 거는 한 권 읽고 땡일 텐데 분명히 욕심이 있으니까 연계 도서를 하나하나 또 다 펼쳐봐요. 네. 그래서 아까 전집 얘기하셨을 때 전집은
이렇게 딱 세트로 사두면 왠지 다 읽혀야 될 것 같고 번호부터 막 번호 순으로 읽혀야 될 것 같고 한 권이라도 안 읽으면 아까울 것 같고 이런데 자연스럽게 그 전집을 다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 도서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꾸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뭐 창의유감에 좋고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활용한 바로는 되게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오히려 창의융합도 융합이지만 독서 습관 들이는 데는 되게 좋겠다. 엄마가 맞아.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 볼 수 네, 있다는 스스로 게 볼 수 가장 있는 큰 게. 강점이 네.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또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책을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 이게 전집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괜찮았다 하는 책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우선 저는 우리 수랄라 이게, 쌤. 네, 네, 수랄라가 네. 얘기, 수랄라?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또 제가 얘기해보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 요 책을 이제 이 패드와 함께 이제 아이들과 봤는데, 네. 우선은 아이들이 이런 연계 독서로 저는 이게 수화가 같이 나왔다는 점이 전 되게 좋았어요. 예, 우선은 아이들이 수화라는 걸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봤지만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데 또 유치원 그 왜 장기자랑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수화로 노래하기도 하고 배우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떤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사실 이게 연계를 해주면서 영상을 보여주고 아 이런 사람들이 수화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여줬다는 점 저는 그런 연계 시스템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들도 많은데 사실은 활용해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도 느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우선 이 시스템은 내가 읽었던 책을 다시 또 읽어야 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체험이다 보니까 그냥 요 한 부분만 보고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여러 번 보게끔 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목록이 조금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복습을. 읽었던 책도 또 읽을 수 있게. 이거는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또 새 책을 봐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봤던 책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목록이 함께 있다면 좀 더 재미있게 더 독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꼭 칭찬을 너무 해주고 오, 뭐예요? 싶어요. 네. 꼭. 제가 댕글리시 편집을 제가 직접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네. 여기 영상을 굉장히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근데 영상미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 이거는 정말 공을 진짜 많이 들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미가 굉장히 좋아서 이 토크쇼 나가면 꼭 이 부분은 진짜 좋았다고 꼭 소개해주고 싶으셨군요. 네. 맞아. 왜냐면 저희 딸이 영상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좋지 않은 건 아나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패드를 받았을 때 과연 이 이북 느낌의 이 책을 아이가 뭐 오래 이렇게 호기심 있게 재밌게 볼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보라고도 안 했거든요. 키라고도 안 했고 근데 자기가 켜서 계속 영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이게 흐름도 되게 자연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하셨을까 괜한 걱정.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책 자체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점 하나 더 생각난 게 네. 똑같이 아이가 책으로만 보면 얼른 한 권 읽고 갈 텐데 네.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오.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연계도서 뜨는 거, 그러니까 학년이 좀 높은 친구들한테 이게 어느 교육과정에 속하고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네. 이제 5세에서는 그 손이라는 책을 뒤에 손과 연관된 책이 또 쭈르륵 그치. 나오니까 수화 이야기 네. 뭐 이렇게. 그 네. 연계도서를 저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되게 좋은데 막 이러는 저는 그러셨구나. 그냥 많이 읽을 수 있겠다. 나? 그리고 그냥 저절로 제가 막 이거 읽어 저거 읽어 안 해도 스스로 책을 계속 읽더라고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책 육아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엄마들의 핫한 관심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막 모으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막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 들이 전집을 구매하지 않을 때는 내가
요 나이엔 어떤 책을 구매해야 맞아. 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글밥이 얼만큼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집 안에서는 연령부터 테마를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저도 전집을 별로 안 드리고, 추천하진 네, 안 않지만, 했었지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아, 이걸 접하고 편하다. 이래서 엄마들이 전집을 보는 거. 맞아요. 엄마가 쉴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군요. 아, 너무 이쯤에서 제가 단행본과 전집의 아. 장단점을 조금 아, 비교해 네. 좋아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돌만 지나도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나가면은 이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집들 추천을 받게 되잖아요. 맞아요. 한번 테스트 받아보세요 이런.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 워낙 많이 들었고 이렇게 테스트가 끝난 후에 아이의 뭐 인지 발달 면에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책을 권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레 이렇게 피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단행본과 전집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집은 이제 흔히 요즘 말로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집에 대한 장단점을 다 뜯어서 이렇게 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책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단행본을 찾아봐야 하는 하면 전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들을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어서 당분간은 한동안은 이 책으로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맞아요. 또 가격을 단행본 한 권 한 권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전체 가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딜이라든지 할인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핫딜. 한 네. 권 한 권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단행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예술성이 높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림책이라든지 또 그 상을 받으신 굉장히 그런 고퀄리티의 책들을 많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아무래도 작가님들의 어떤 영혼을 더 담아서 고퀄리티의 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또 전집은 또 그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좀 덜어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단행본과 전집의 장단점을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거든요. 가장 좋긴 하네요. 가장 베스트는 그런데 또 그만큼 둘 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사실 부모들은 좀 부담이 그렇군요. 많이 되죠. 사실 근데 이건 엄마들의 욕심이잖아요. 아이가 맞아요. 우리가 사주면 책은 아이가 봐줬으면 하는. 네. 근데 사실은 안 보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도 책택이라고 하죠, 그거를. 네. 온 거예요, 권태기처럼. 네. 그래서 책을 안 보는데 책을 좀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신 분들이 유아 초등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도 사실 한 반에도 너무나 다양해서 딱 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말 밤에 엄마가 책을 좀 그만 보라고 할 때까지 입을 뒤집어 쓰고 엄마가 불 끄고 나갔는데 거기서까지 맞아. 손전등 비춰서까지 책 읽는 애들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 도서관이나 도서관 혹은 뭐 서점 등을 이렇게 네. 주기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도 이제 그날은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좀 그날은 같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떡볶이를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어떤 가족 행사의 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보러 가는 것 자체를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조성하는 거죠. 사실 어떤 부분이든 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결국 특히 아이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공감해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책도 한 권씩 권하고 이 책에 대한 주제, 특히 또 아이가 관심이 있는 특히 영유아 시기에 아이들,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네. 각자 특성에 따라서 뭐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 로봇, 그쵸. 인형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로 관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게끔 책을 권하고 또 부모님이 같이 그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쭉 이어졌을 때 이제 중학년 이상 올라갔을 때에도 계속 책에 대한 관심을 좀 끊이지 않고 맞아요.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위기는 가족의 문화? 가족의 문화. 부모가 먼저 문화. 책을 보라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문화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에피소드. 저희는 큰애가 고2, 지금 중3이고 막둥이가 8살이거든요. 근데 오빠들은 제가 매주 도서관을 다녔어요. 근데 도서관을 가면 항상 코스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맥땡땡에 가서 시켜서 먹으면서 책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기억을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애들이 책을 좋아해요. 근데 이 막둥이는 이제 제가 기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서 뭔가 주기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예, 그래서 귀찮으니까 집에 데리고 후딱 와서 그냥 책을 보라고 그냥 던져주고 그랬더니 책을 그다지 오빠들처럼 즐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신의 한 수였나? 네, 맞아요. 특혜를 받았어요. 그랬나 봐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네, 체력적으로. 결국. 근데 진짜 어.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면 느껴요. 제가 한참 그 동화를 하겠다고 동화를 읽어줄 때 그때는 애들이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엄마 오면 엄마한테 머리띠 씌우고 읽으라고 해요. 뭐 자기도 또 막 따라서 읽고 그때는 되게 좋아하다가 제가 이제 둘이 점점점 절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책을 읽고 싶고 얘는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 조성이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큰애가 진짜 책을 조금 멀리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냥 쉬운 책도 어린 아이가 보는 책도 네가 보고 싶으면 봐라 했더니 이제는 책을 진짜 막 꺼내다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너의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라. 너 좀 이런 책 읽으면 창피하지 않겠니? 그런 말을 했던 게 되게 부끄러워지고 그래, 그래서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너가 거. 좋아하는 책 그냥 마음껏 읽게 했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로교육과 관련지어서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지어서 하면은 우리 수랄라 선생님과 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은 이제 책별로 분류가 나오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가면은 뭐 000번 총류, 네. 그리고 뭐 예술, 과학, 맞아요. 문학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우선은 가장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책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읽은 책을 기록을 할 때 그 분류법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나중에 쭉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좀 더 편식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도서관이나 서점의 어떤 분류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고 아이의 강점은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에도 좀 더 눈을 넓게 가질 수 있게끔 추천을 해주고 또 아이를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부모님이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이들마다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네. 뭐 너무나 사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님이 만드신 다중교육 이론 네.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네. 다 교육 전문가시니까. 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우리가 그 전에만 해도 우리 학교 다닐 때 IQ 검사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능적인 부분만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사람에게는 8가지, 9가지 이상의 지능이 있다고 해서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언어 지능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또 논리 수학 지능 뛰어나신 분들, 대인관계 지능 뛰어나시고, 그리고 뭐 자연 지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지능들이 사람에게는 다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 초등 교육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마다 뭐 각자 자기가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 또 다른 부분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화롭게 다 이루어졌을 때 한 사람의 인격체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다중지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접근을 하시면은 아이가 좀 더 풍요롭고 또 더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창의 지금 융합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독서 습관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팁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 좋은 팁이네요. 네. 자, 이쯤에서 SNS에 올라온 우리 엄마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연령별로 팁이 있다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해 주실 분? 저는 5살 기준으로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자기가 읽으려는 책 외에 안 읽을 때 그런 편식을 막을 때 제가 쓰는 방법으로는 네. 제가 하루 전날 좀 몇 권을 놓아놔요.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저희 딸이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로 스토리를 준비해서 예를 들어 김밥을 진짜 싸는 노력을 많이 거라면 해주신다. 저번 주말에 외할머니랑 어. 김밥 쌌던 거 기억나? 하면서 근데 이 친구도 김밥을 동물이랑 만들었대 뭐 이렇게 하면서 흥미를 딱 주면 읽어볼래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그게 저희 네. 아이한테만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방법을 아직 안 해보신 아니에요. 분들 저는 사실 영어책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영어책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 분위기가 영어책 막 독서 막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근데 저는 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그 영상에 이 책이랑 연결되는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꺼내보게 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시리즈를 보게 되고 시리즈를 보다 보면서 이제 책의 영역을 좀 넓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아이 때는 저도 이제 새내기 엄마다 보니까 열정이 넘쳐가지고 영역별로 막 다 채워줘야 될 것 같고 꼭꼭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의 독서를 방해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완벽하려고 보니까 학습처럼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되는구나, 읽는 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겨서 큰아이가 독서에 대한 흥미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셋째는 무조건 재미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책이 재밌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는 영역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즐기고 책은 장난감이고 놀잇감이야라고 느끼는 책을 그리고 저는 제가 절대 아이한테 이거 읽어볼래 하지 않아요.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보게끔. 근데 항상 주변에 책은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꺼내서 그냥 펼쳐볼 수 있게. 저는 네. 지금 저희 아기만 해도 저희가 애착 인형을 처음에 선물해 줄 때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쫙 열어주는 그런 작은 그냥 이벤트를 열었는데 근데 그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는 책 중에 딱 그 애착 인형 선물 박싱 이렇게 언박싱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이 어린 애기인데도 자기의 경험과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품 목욕했던 거 경험 이런 거 보면 제 그러네. 얼굴을 꼭 한번 다시 봐요. 그리고 나도 이거 했었지 엄마라고 하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 어린아이 때 자기의 관심, 흥미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경험들을 컸을 때도 책을 학습으로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볼게요. 보니까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책 읽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따로 있나요? 있는 건가요? 갖고 오는 시간이 제일 저는- 좋은 시간 아닌가요? 아, 너무 현명한 답이네요. 네. 심심해야 돼요. 아이가 장난감이나 놀잇감이 좀 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엄마가 귀찮아서 애들 이제 막 자꾸 놀아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패드를 아니면 영상에 이걸 틀어주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독한 마음을 먹고 안 틀어줘 봤어요. 그랬더니 책을 봐요. 그래요.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책을 보더라고요. 독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결론은 기기가 뭐. 요즘 이렇게 많아서 네. 그걸 아예 없애고 네, 맞아. 하고 차라리 그걸로 학습이라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 네,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유아 교육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화면에 지금 SNS 주소 나가고 있지요. 네, 이렇게 많이 질문, 궁금한 거, 고민들, 교육에 관한 고민들 올려주시면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다 함께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육아하러 가셔야죠. 네. 자,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